그리고 묘한 재주였다고 해서 끝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데미안이 어떤 아이에게 흥미가 생기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다. 데미안은 많은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데미안이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내게 신호를 하면 저 애가 우리를 돌아볼 거나 목을 긁을 거야. 수업이 시작되고 내가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을 무렵 데미안이 갑자기 눈에 띄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나는 급하게 데미안이 가리켰던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애는 철사줄이라도 끌려오는 듯 우리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극적였다. 선생님도 한번 시험해보자고 데미안을 졸랐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간 한번 과제를 해오자는 날 신부님이 내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탁은 들어주었다. 신부님이 시선이 문답 교과서 한 구절을 암송시킬 아이를 찾다가 죄지은 듯 불안을 떨고 있는 내 얼굴에 멈췄다. 그런데 신부님이 천천히 데미안이 옆으로 다가와서 나를 향해 손짓하며 내 이름을 막 부르려는 찰나 뭔가 마음이 복잡해진 듯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자신을 바라보는 데미안에게 시선을 옮겨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잠시 기침을 하고 다른 학생을 시켰다. 나는 이 장난이 무척 재미있었는데 곧 데미안이 내기도 번번이 같은 장난을 한다는 걸 알아챘다. 등굣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면 그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 넌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을 조정할 수 있어? 내 무릎에 데미안은 흔쾌히 친절하고 놀래져있고 어른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천만에 그건 불가능해. 신부님은 있다고 하시겠지만 인간에겐 자유의지는 없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없고 남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만들 수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꼼꼼히 관찰하면 얼마든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다음 순간 뭘 할지 예측까지도 가능한 거야. 아주 간단한 일인데 단지 그걸 못할 뿐이야. 물론 연습도 필요하고 나비의 한 종류인데 수컷보다 암컷이 개체수가 훨씬 적은 나방이 있어. 이 나방도 다른 곤충들과 똑같이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아서 번식해.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암컷 나방을 한 마리 가지고 나 있으면 밤에 수컷들이 암컷을 찾아서 날아온다는 거야. 심지어 몇 시간씩 걸려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컷들이 부군이 유일한 암컷을 알아차렸던 거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했었지만 어려운 문제였어. 어떤 냄새나 그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서 사냥개가 흔적을 추적하듯 왔겠구나 추측할 뿐이지. 알겠니? 자연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나방이 암컷과 수컷이 개체수가 비슷했다면 그렇게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짝을 찾는 일이 여러 세대를 걸쳐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신이 모든 의지력을 하나의 목표에 모으면 성취해낼 수 있어. 그게 다야. 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누군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봐. 그럼 너 자신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나는 독심술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오래 묻어뒀던 크로모아의 사건을 상기시켜 볼까 싶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였다. 그도 나도 수년 전 데미안이나 내 생활에 아주 심각하게 개입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의 암시조차 없이 지내왔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기거나 서로 상대방이 그 일을 깡그리 잊었다고 여기는 것 같은 상태였다. 함께 거리를 걷다가 한두 번쯤 크로모를 본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크로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또 사람의 의지를 집중시키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말했어. 그럼 모순이잖아?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의지를 뜻하는 대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쳤다. 그가 즐거워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 질문을 하더니 좋았어. 그가 웃었다. 항상 대놓고 의심하는 건 좋은 자세야. 그런데 그 문제라면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나방이 자기 의지를 별까지 비행하기 같은 불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면 이룰 수 있어. 다만 그 나방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겠지. 애초에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았을 거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육감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테고. 인간은 짐승보다는 활동 영역이 넓고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역시나 꽤나 좁은 범위에 묶여 있어. 북극에 가고 싶다는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데 반드시 북극에 가려면 내 존재가
그 소망 하나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원해야 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되면 내 내면에는 우러난 명령은 시도만 해도 쉽게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로 너의 의지를 훈련 잘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지. 만약 지금 내가 신부님이 앞으로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소용없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나는 지난 가을 앞줄에서 조금 뒷자리를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실행했지. 그때 마침 이름 순서로 봤을 때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애가 나타났거든. 그 아이는 쭉 아프다가 다시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내줘야 했어. 내가 비켜줬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맞아, 그때 진짜 이상하다 싶었어.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싶었지 무렵부터 내가 내게 점점 가까이 왔지. 그런데 그건 왜 그랬어? 처음부터 바로 내 옆에 앉지 않고 몇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았잖아. 그건 왜 그랬어? 어떻게 또 바꾼 거야? 처음 자리를 옮길 때 나도 어디에 앉고 싶은 건 확실히 알지 못했어. 그저 뒤쪽으로 가고 싶었지. 내 옆에 앉아야겠다는 게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걸 의식하지 못했던 거야. 또 내 의지도 동시에 나를 끌어당겼을 거야. 내가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소원을 절반만 이뤘다고 깨달았거든. 바로 내 옆에 앉기를 바랐던 걸 의식한 거지. 하지만 그때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을걸. 아파서 빠지거나 잠깐 쉬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지. 하지만 그때 말이야. 그냥 내 옆에 앉아버렸어. 나와 자리를 바꿨던 아이는 좀 이상하다 느꼈을 뿐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신부님도 분명 한 번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야. 아마 나와 관련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내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렸을걸. 데미안이 싱클레어처럼 S자를 이름 가진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의지가 자꾸 그 의혹을 반대하고 방해하니까 신부님이 의식이 거기에 못 미친 거야. 신부님이 여러 번 뭔가 이상하다든 나를 쳐다보고 궁리하셨거든. 하지만 나는 그럴 때 내 대처하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매번 신부님이 눈을 떠야지게 바라보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은 그 시선을 못 견뎌. 왠지 불안해지는 거지. 만약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해봐. 그때 상대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면 그 일에 단념하는 게 좋아. 그 얘기에서도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 나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구야? 나는 재빨리 물었다. 데미안은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길 때의 버릇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았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이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어머니와 무척 친밀하게 지낸다고 들었지만 정작 그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에 데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데미안을 흉내냈다. 내 의지를 어떤 일에 집중해서 반드시 성취하려고 시도했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데미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내가 소명하는 것을 데미안에게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내 생각은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다른 동급생들하고는 달랐다. 녀석들은 유일신을 믿는 건 우스꽝스럽고 이가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삼위일체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촌스러운 생각을 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많은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유년 시절의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영위하는 건 경건한 삶이 실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가차없는 일이라거나 위선일 뿐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종교적인 것들이 여전히 가장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오직 데미안만이 내가 성서 이야기와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이해해보고 창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가 제시한 해석을 나는 언제나 흔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였다. 물론 카인 이야기처럼 내가 도저히 소화해내기 힘든 주제들도 여전히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견인성사 수업 중에 데미안이 훨씬 더 대담한 견해를 내보여서 나를 놀라게 했다. 골고다 이야기였다. 나는 옛날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릴 때 예수군 순환일 같은 날 아버지가 예수 순환의사를 낭독해주면 나는 열성적으로 감화되어서 슬프도록 고난에 가득 찬 아름답지만 창백한 섬뜩하지만 무시무시한 생명력이 있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세계에서 살았다. 마의 마태 순환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은밀한 세계에 어둡고 거친 고난의 광채가 경이로운 선율로 내 마음을 전율시켰다. 지금도 나는 마태 순환곡과 악투스 트라키쿠스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이 본질을 발견한다.
그런데 데미안이 수업이 끝나갈 무렵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 그리고 혀로 음미해봐. 석연치 않은 맛이 느껴지지. 두 명의 도둑 말이야.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에서 간사한 도둑 이야기가 나오다니 너무 윤리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아? 명백히 추악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갑자기 회개하며 후회의 눈물을 흐리다니. 무덤 코앞에서 하는 그따위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이건 성교 목적으로 감상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짓 설교에 불과해. 만약 내가 두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선택한다면 적어도 신뢰가 있는 상대를 뽑겠어. 눈물치하며 찡찡거리는 괴종차 말고 다른 도둑이야말로 사나이 잡고 개성 있는 사람이야. 그의 처지에서 듣기 좋은 유혹인 회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하게 그동안 꽉 잡은 악마의 손을 비겁하게 놓지 않았잖아? 그는 내세울 게 성이 있어. 특별한 사람들은 되게 성소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카인이 후회일 거야. 그치? 나는 경악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나는 나의 상상력하고는 찾아볼 수 없고 개성도 없이 그저 듣고 있기만 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데미안이 이 새로운 견해는 이협적이었다. 그것은 내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뿌리째 흔들었다. 곤란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들 전부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내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 의견에 내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체념하듯 말했다. 그래 알아. 온갖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하지만 이야기는 이 종교가 가진 결합을 잘 보여주고 있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서 속 유일신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고 타고난 존재이긴 한데 원래 그가 표상하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는 선함, 숭고함, 아버지다움, 아름다움, 고귀함, 교감 그 모든 것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것들도 있어. 그 나머지 것들을 모조리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하니까. 이쪽 세상의 절반인 통째로 숨겨지고 목살되지. 신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을 아예 묵살하거나 악마적이라고 단죄하다니. 나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 인위적으로 불리한 절반만 인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 그래야 옳아. 그게 안 된다면 너 스스로 악마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잠깐 몽실이가 밖으로 가겠다고 자기 쉬하겠다고 내 발을 톡톡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줬어요. 방문을. 귀엽죠? 어린 몽실이가 저렇게 딱 발을 톡톡 건드려요. 억가질 같죠? 그러나 그러니까 어둠의 문제, 근원이 문제라는 인식이 갑자기 나를 뒤덮었다. 나의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위대한 사회의 강에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자 나는 두려우면서도 경건한 심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가벼운 행동감을 주었지만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다. 그 통찰에는 가혹하고 또 떫은 맛이 있었다. 내 유년 시절이 끝났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면서 데미안에게 유년 시절부터 갖고 있던 두 세계에 관한 견해를 들려주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용해 우쭐해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며 네 이야기를 들었고 내 눈을 응시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데미안의 시선에는 내가 똑바로 응시할 수 없는 묘하게 동물적인 시간을 초월해 나이를 가름하기 어려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뭔가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해보자. 난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 그 말은 내가 내 생각대로 인생 전부를 살지 못한다는 건데 그건 좋지 못한 삶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거야. 넌 이미 공인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한 줄 알면서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듯이 다른 절반의 세계는 숨겨버리려고 애썼던 거야. 그건 숨겨지지가 않아. 누구라도 일단 생각이 시작되면 말이야. 데미안의 말은 내게 깊이 와닿았다. 하지만 세상에 금지되고 추악한 도학들도 분명 존재해.
나는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나는 너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야. 금지된 것들을 우리가 다 단념해야 해. 내 이 세상에 살인이나 다른 온갖 죄악들이 존재하는 줄 알면 꼭 그것들을 저질러야 한다는 거야? 이야기를 오늘 전부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냐. 데미안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하거나 강간해서는 안 돼. 절대로. 넌 아직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 탐지했을 뿐이야.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봐. 예를 들어 너는 1년 전부터 어떤 내면의 충동을 느꼈는데 다른 모든 충동보다 강하니까 금지된 것을 간주했지.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이나 어떤 민족들은 이런 충동을 신성하게 여겨서 더 부추기고 축제를 벌여 기념했어.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영원 불명한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어. 또 우리는 신부님 앞에서 누군가 결혼하면 당장 동침할 수 있지만 어떤 민족은 그렇지 않아. 오늘날까지 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해. 금지된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악당일 수도 있어. 그 반대로 가능하고 대개는 그저 편의상의 문제인 거야.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버려. 그 편이 쉬우니까. 내면에서 자신만의 법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 다른 명예로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 금지된 것일 수도 있고 다들 금기시하는 일들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기도 하거든. 사람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해.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후회하듯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언뜻 보면 자신이 견해를 닥치는 대로 즐겁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 해던 말처럼 그저 떠들어낸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 데미안은 그 이야기가 내가 진심으로 흥미를 갖기는 했지만 동시에 재미있고 재치있는 농담으로 즐기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내 태도에 완벽한 진지함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남은 것은 몽실이 이를 처리해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안녕.